오늘도 정다운 상담소 문을 열면서 먼저 따뜻하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이란 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변화 하나만 자리 잡아도 우리 몸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연을 만나고 직접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은 정말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속 가장 쉬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죠.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초처럼 쓰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을 끓이고 속이 더부룩하면 생강을 넣어 달인 물을 마시는 모습이 익숙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생강은 우리 몸과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식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강의 진짜 효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께는 생강이 단순히 따뜻한 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드니까 몸이 아픈 데도 많고 염증이라는 게 그냥 따라붙어요. 그런데 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난 뒤부터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졌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염증이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혈관에도 붓고 관절에도 붓고 속에도 붓고 심지어 작은 염증이 쌓여 큰 병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데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효가올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분들, 식사하고 나면 속이 부글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강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몸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증상이 서서히 줄어들고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전신에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67세 여성분이었는데 손발이 차고 무릎 통증이 심해서 겨울이면 외출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셔보라고 해서 큰 기대 없이 시작했죠. 처음엔 비릿하고 매워서 먹기 어려웠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뜨끈해지고 손끝까지 온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손이 얼음 같았는데 요즘은 이불 속에 발 넣으면 바로 따뜻해져요. 이 변화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 열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지어 혈당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72세 남성분이었는데 속쓰림과 속답답함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위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위장의 움직임도 안정되고 가스가 차는 것도 줄어듭니다. 이분은 생강차 마시고 나서는 속이 편해져서 밥맛이 돌아왔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강차가 단순한 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생강차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나누려고 합니다. 생강 하나가 우리 몸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강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 실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매운 뿌리 하나일 뿐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성분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잠재우고 무릎을 덜 아프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들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현실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생강을 다룰 때는 단순히 전통적인 느낌으로 몸에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과학적인 부분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강의 첫 번째 힘은 바로 온기입니다. 몸을 데운다는 건 단순히 추운 날 따뜻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자연스레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식고 차갑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가운 온도 속에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굳어지고 통증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생강은 마치 우리 몸 안의 난로처럼 작동합니다.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사연을 받는 동안 어떤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허리까지 뜨거웠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손발이 얼음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생강차만 마시면 그날은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이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생강이 몸에 열을 올리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몸 곳곳에 쌓여있던 염증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처럼 관절이 약해진 분들은 이 따뜻함이 통증과 바로 연결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강차를 마시고 나서 수족 냉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얼음덩이 같았는데 생강차를 2주 마시고 나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따뜻해요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의 온기를 올리는데 생강이 정말 강력한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힘은 바로 염증을 직접 공격하는 성분입니다. 진저롤, 효가올 같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들은 단순히 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부어서 붓고 욱신거리는 분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분들, 허리가 무겁고 아픈 분들은 염증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 손가락 마디가 덜 뻣뻣해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사연을 주신 한 68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만 올라가도 아이고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소리가 줄더라고요. 물론 생강이 모든 관절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보조 역할은 상당히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생강이 위장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거나 밥 먹고 나면 체기처럼 답답한 분들은 위장의 회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생강은 위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강차 마시면 속이 풀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강은 혈당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생강차를 마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세 넘어서 혈당 관리가 힘들어진 분들께 생강차가 보이지 않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생강차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다시 한번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불편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절과 근육의 염증입니다. 왜 아침마다 몸이 더 뻣뻣한지, 왜 날씨가 흐리면 유난히 관절이 시큰한지, 왜 같은 계단도 예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이 모든 것에는 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염증은 초반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몸속 깊이 자리 잡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피로, 무기력, 소화불량, 체중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염증은 마치 아주 미세한 불씨가 몸 곳곳에 깔려 있다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불이 확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이든 염증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가 노후 건강의 핵심이 되고 생강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조금만 있어도 쉽게 악화됩니다. 염증이 자리 잡은 채로 오래 방치하면 혈관도 딱딱해지고 관절도 부어오르고 장기 기능도 점차 둔해집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주는 하나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한 71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침마다 어깨가 결리고 뒷목이 뻣뻣해서 하루 시작이 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이 생강차를 마셔보라고 권하셨답니다. 본인은 그게 뭐 대단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깨를 돌려보니 통증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생강차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물론 생강차 한 잔이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이 덜해지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다시 염증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이 시작점이 바로 생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63세 여성분이 보내주셨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평소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물건을 잡을 때마다 통증이 오곤 했답니다. 젓가락질조차 아파서 한동안 포크만 쓰셨다 하더군요. 그런데 생강차를 매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아침마다 느껴지던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마디의 강직감도 줄어들었답니다. 그분은 바뀐 건 생강차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생강은 관절과 근육, 혈관, 위장 등 여러 부분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생강을 천연 항염식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편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생강은 약처럼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천천히 몸의 표면, 장기, 혈관, 관절에 동시에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생강차는 어느 정도 마셔야 효과가 날까요? 몇 주는 마셔야 변화가 보일까요? 정다운 상담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공유해 주신 경험과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2주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몸의 온기, 소화력, 염증 반응에 확실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생강은 몸에 누적되면서 효과가 나는 식품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생강차를 마시는 타이밍도 꽤 중요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가 약한 분들은 자극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제일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밤새 몸을 감싸주면서 관절과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의지해야 하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꾸준함입니다. 생강차는 그 작은 꾸준함 속에 아주 큰 건강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생강 좋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버릇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허기를 달래기 위해 고른 빵 한 조각, 입맛이 없어서 골라 먹는 국 한 그릇.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은 결국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벽돌과 같습니다. 좋은 벽돌을 쌓으면 튼튼한 집이 되고 약한 벽돌을 쌓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요. 생강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단단한 벽돌 하나를 몸속에 쌓는 일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한두 끼 넘겨도 괜찮았던 위장이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절 하나가 조금만 부어도 예전보다 오래 아프고 혈관 속 흐름이 조금만 더뎌져도 손끝 발끝이 금방 차가워지죠. 그래서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차갑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공통적인 고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발바닥이 따갑다. 무릎이 굳어서 일어나기가 힘들다. 속이 자주 부대끼고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 밥을 먹어도 배가 편하지가 않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대부분 몸 내부의 염증과 냉증 때문에 생깁니다. 차가워진 몸에서는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한번 생긴 염증은 잘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생강차는 하나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을 데우고 혈류를 흐르게 하고 염증 부위를 완화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 작은 한 잔이 몸 전체에 기여를 맞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생강차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생강 사용하기입니다. 가루나 오래된 생강도 쓸 수는 있지만 가장 효과가 뛰어난 건 단단하고 향이 강한 신선 생강입니다. 껍질이 너무 마르지 않고 누렇게 변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신선할수록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얇게 썰어 천천히 끓이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우러나오지 않고 너무 센 불에 끓이면 향만 날아가고 속 성분은 제대로 녹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불에서 15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강 속의 항염 성분이 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꿀을 조금 더해 부드럽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의 강한 맛 때문에 속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꿀을 한 스푼 정도 더하면 생강의 자극이 훨씬 줄어들고 동시에 항염 작용도 도와줍니다. 물론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금 조절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밤에 마시는 생강차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생강차를 마시면 하루 동안 쌓인 냉기와 긴장이 풀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다운 상담소의 여러 시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밤 생강차가 진짜 다르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녁 이후 우리 몸의 회복 모드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차를 몸에 공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5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생강차는 단번에 큰 효과를 주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잔씩 혹은 이틀에 한 잔씩이라도 지속되면 손발의 온도가 바뀌고 관절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찾아오신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마셨을 땐 몰랐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요. 이 작은 변화가 바로 나이를 먹어가며 느껴지는 삶의 질이라는 겁니다. 생강차의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온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곧 면역력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효소와 면역세포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 떨어진 체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주는 역을 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속부터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죠. 이게 단순한 기분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이 따뜻해지면 혈류가 한층 가볍게 흐르고 이때 면역세포들이 더 빠르게 우리 몸 곳곳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늘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체내 독소, 염증. 이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 방어선을 강화해주는 일종의 자연 백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정다운 상담소 한 청취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고 난 뒤로 감기를 거의 안 해요. 이분은 평소 잔병 치레가 많았고 환절기마다 병원에 자주 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며 면역력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생강차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한 몸은 바이러스에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기나 잔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장이 예민해서 늘 설사나 가스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이 찬 기운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잘 생깁니다. 생강은 장 내부의 차가운 공기를 덜어내고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분은 생강차를 2달 마신 후 이상하게 가스가 덜 차요. 배도 덜 뒤틀리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생강차의 온기 덕분에 장 운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어느 정도까지 마셔도 괜찮아요? 혹시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생강은 안전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위산이 너무 많은 분, 속쓰림이 잦은 분은 생강의 매운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하루에 2잔 이상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차를 너무 강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끈거릴 수 있으니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와 양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강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이는 대신 물에 넣고 잠깐 데쳐서 향만 우려내도 되고 꿀을 조금 섞어서 부드럽게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는 생강은 좋은데 쓰고 매워서 못 먹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순한 레시피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얇게 썬 뒤 약불에 끓이다가 배나 대추 같은 부드러운 재료를 추가하면 생강의 매운맛이 훨씬 줄어들고 대추의 달큰한 향과 배의 깔끔한 단맛이 더해져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생강차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면 누구나 생강차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강차는 단순히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따뜻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작은 통증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끝이 차고 내일은 무릎이 시리고 모레는 속이 더부룩하고 이 작은 불편이 반복되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차는 이 작은 불편을 줄여주는 하나의 작은 도구입니다. 저는 정다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편안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차는 이 소망을 이루는데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강 하나와 따뜻한 물, 그리고 여러분의 꾸준함이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별로 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밥 먹고 난 뒤 속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원하는 건 크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편안한 것, 몸이 버텨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저 소망이 됩니다. 생강차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큰 노력 없이, 큰 비용 없이 여러분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특히 생강은 우리 몸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부분을 풀어주는데 유난히 강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는 참 다양한 사연이 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서 재활치료에 다니는 동안 생강차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생강차가 무슨 재활을 도와주겠나 싶었죠. 근데 몸이 따뜻해지니까 스트레칭이 훨씬 잘 되고 무릎이 덜 굳어요. 이분에게 생강차는 치료제가 아니라 몸을 준비시키는 도우미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어떤 62세 어르신은 속이 너무 차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때때로 설사를 반복하고 체기처럼 더부룩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도 특별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늘 소화 불편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은 생강을 얇게 썰어 오랫동안 끓여 만든 진한 생강차를 하루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밥 먹고 난 뒤가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밥상에서 일어나서도 속이 싸하고 찼는데 요즘은 배가 뜨끈하고 안정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생강차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음식 하나가 사람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몸의 기초 체온, 혈류, 장 건강 등 핵심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이 따뜻한 날은 움직임이 훨씬 편하고 추운 날은 관절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불편한 것처럼요. 이게 바로 몸의 냉기 때문입니다. 냉기가 쌓일수록 염증이 더 쉽게 자리 잡고 염증이 쌓일수록 통증이 더 쉽게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다시 혈류가 나빠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생강은 이 얽힌 고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온기를 올리고 혈류를 개선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기들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 전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다운 상담소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건 먼 길을 가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아주 작은 밟음입니다. 생강차는 이 작은 밟음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 없는 선택이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강차를 시작해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잔 혹은 이틀에 한 잔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몸은 분명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생강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속이 너무 자극될 경우에는 조금 연하게 끓여보시거나 대추배, 레몬 같은 부드러운 재료를 살짝 섞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또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방식,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생강차를 시작하실 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바로 온기와 휴식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소화도 안정되고 소화가 편안해지면 수면도 깊어지고 수면이 깊어지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강차의 따뜻한 온기는 단지 몸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금방 회복됐고 여기저기 아파도 조금 쉬면 나아지고 위장이 탈이 나도 하루 이틀 지나면 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회복이라는 게 예전처럼 빠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이 일주일을 가고 가벼운 염증이 한 달을 이어지고 몸이 한번 식으면 다시 따뜻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때 몸의 기초 체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생강 같은 식품입니다. 생강의 뜨거운 성질은 몸을 깨워주고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며 몸속에 고여있던 찬 기운과 불필요한 염증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이것은 약처럼 빠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몸의 바닥을 다지는 기초 체력과도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몸이 따뜻해지면서 삶의 작은 불편이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74세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전엔 잠에서 자꾸 깨곤 했어요. 새벽이면 손이 시렵고 발이 차서 덜덜 떨다가 다시 잠을 못 들었죠. 근데 생강차를 마시고 난 뒤로는 밤새 손발이 따뜻해서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온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몸의 회복력이 올라가고 회복력이 올라가면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면 다시 움직임이 늘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몸 전체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69세 남성분은 자신이 생강차 덕분에 혈당 조절이 조금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였고 아침마다 혈당을 재면 숫자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차를 3주 정도 마신 뒤부터 혈당 수치의 출렁임이 줄어들고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이 조금 더 완만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생강차가 당뇨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분은 생강차 마신 날은 확실히 덜 출렁거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강이 우리 몸에 얼마나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소화를 편하게 하고 체온을 올려주고 수면을 안정시키고 심지어 혈당 변화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절대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식습관도 필요하고 생활습관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것, 부담이 없는 것,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차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들어가는 식품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며 저는 늘 느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젊었을 때처럼 힘이 넘치는 몸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 더 괜찮은 몸, 어제보다 덜 아픈 몸, 오늘은 가벼운 몸입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그 조금 더 나은 몸을 만드는데
부드러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61세 청취자분은 생강차를 한 달 마시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손이 굽히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바로 염증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이 줄면 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다시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생강을 그저 음식 재료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다운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통해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강력한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생강차 한번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하고 그 선택이 쌓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약속드렸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그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한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단순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특별한 보약, 비싼 영양제, 어려운 식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을 오래 지키는 건 그런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습관, 꾸준함, 부드러운 변화입니다. 생강차는 그 작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 없는 선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열어주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올려주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만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내려앉습니다. 평생 일하고 살아오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돌보는 법을 모르고 살았고 이제는 몸이 말을 하니 그제야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몸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준 집과도 같습니다. 그 집을 이제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더 편안하게 돌봐주면 됩니다. 생강차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 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정다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연을 듣습니다. 관절의 통증 때문에 매일 걷기가 두려운 분, 손발이 너무 차서 겨울만 되면 집 밖에 나가기 싫다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물 한 잔도 부담스럽다는 분, 혈압과 혈당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분, 나이 들며 찾아오는 자잘한 통증이 어느새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분.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고비만 넘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 고비가 끝이 없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픈 것,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몸이 가벼운 것, 이 작은 회복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됩니다. 생강차는 바로 이 작은 회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생강 하나가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장 처음 불을 밝혀주는 작은 성냥불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이 여러분 몸 곳곳을 도우며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의 긴장을 풀고 장기의 활동을 돕고 혈관의 흐름을 열고 수면을 편안하게 만들어
결국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강을 손질하고 물을 끓이고 향이 우러나기를 기다리고 따뜻하게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위해 여러분이 직접 내리는 결심입니다. 정다운 상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 몸을 돌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그 변화를 돕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일주일만 편안하게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진하고 뜨겁게 마셔도 좋고 부드럽고 연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대추를 넣어도 좋고 레몬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껴질 겁니다. 오늘 아침은 몸이 좀 덜 무겁네. 손발이 시리지 않네. 속이 편안하네. 잠이 깊이 들어서 새벽에 안 깼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을 겁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이야기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내일은 아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생강차 한 잔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